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의 성남 일정, 어제의 일정이었죠. 거기에 김용 부원장을 동행한 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이 김용 부원장 공천 줍니까? 어때요? 모르겠는데 네. 당내 기류는 어때요? 김용보 원장 성품 때문에 네. 저도 비판 잘 안 하거든요. 좀 개인적으로 또 좀 뭐 아시니까. 개인적으로 엄청 가깝고 이런 건 아니지만 혹시 친명 핵심 뭐라고 하는 뭐 김현지, 정진상, 김용복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분들 제가 김주호 대변인까지 포함해서 잘 아는 경우는 없는데 김용 부원장에 대한 거는 제가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뭐 차치하고 당의 어떤 기류가 저는 궁금해서. 그러니까 당의 기류라는 것은 지금 보면은 김용 부원장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고 음. 본인도 이게 2심 이후에 주요 증언자들이 증언을 뒤집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날 거라고 믿고 있는데 네. 이제 제 입장은 그건 그거고 보편 유권자들은 어떤 재판 상황에 대해서 꼼꼼하게 팔로잉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공천했을 경우에는 2심 유죄 난 분을 공천하는 게 돼요.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제 생각에는 뭐냐면 공천할 거면 그거 감당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김용구 원장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아무리 여기 설명하고 뭐 우리 법원에서 이렇고 뭐 그렇죠. 증언했던 사람들 다 뒤집었고 우리는 무죄 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주장이고 네. 실제로는 대법원 판결이 나야지 사람들이 저거 무죄였네 이렇게 인식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영진 의원님처럼 대법원 판결 이후에 공천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전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에서 자신이 있고 해야 되는 상황이면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공천을 하셔라. 근데 당원들의 근데 욕하는 것까지 부당하던 건 아니란 거지. 비난이야 뭐 그건 그건- 본인이 그거는 짊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김용보 원장이든 당에 공천을 하시는 주체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근데 거다. 당원들의 많은 뜻은 당내 기류는 공천을 해야 된다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건 조사를 해본 바가 없으니까 알 그러니까 수가 본인이 없는데. 아는 당원들의 뭐 주류, 그러니까 보통 주류 당원들의 어떤 그 기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용 부원장 사태 때문에 민주연구원에 압수수색을 하려고 2022년경인가요, 2021년경인가요? 그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 갔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그 아예 단체적으로 주변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 뭐 서울 구의원까지 싸그리 다 와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보좌진 다 나와라 그래서 어깨띠를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도 못 들어갔고 그런 풍경이 지금 뭐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약간 김용 부원장 좀 멋이 없다 생각하는 게 반대로 지금 정치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가 달리하고 있지만 그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그 성범죄 있기 전에 그 전에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으로 만들고 나서 모든 허물은 내가 다 짊어지겠다. 내가 교도소에 가겠다라고 해서 가신 거 아니에요. 가서 다 처벌받고 나와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거를 또 공로로 인정해서 억울했지만 갔다 왔다라고 해서 충남도지사가 또 된 거고 이러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거에 비춰보면 김용 부원장이 억울하다 하는 거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요. 하다못해 이 공소취소위원 뭐 조작위원회처럼 거기서 나오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자료도 없고 아무런 자료도 없이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고 있으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항소심에서 구속까지 판결까지 나온 사람이 지금 대법원에서 이렇게 아직 1년 넘게 대법원이 선고를 안 내리고 있는 대법원이 상고유서를 작년 3월에 접수를 받았는데 올해가 4월인데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예. 근데 민주당 기류는 뭐 제가 아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기류에 대해서는. 예. 근데 뭐 이제 당 내에서는 제가 보니까 뭐 내용 이렇게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뭐 억울한 사람 아니냐. 뭐 박수현 지금 충남도지사 후보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죄명이 뭐였죠? 죄명이 이분이? 근데 뭐 이거 정치자금법 입건이죠. 정치정자법 방금 위반. 말씀하신 그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절주절 제기 얘기한다고 이거 보시는 분들이 거기에 설득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지지자들한테 지지층한테 뻔히 이거 뭔지 아는 사람한테 대한 어떤 바이어스를 강화시키는 방향의 얘기밖에 덜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평가하듯이 그 출마해서 유권자들한테 평가를 받고 죄가 없으면 대법원에서 털어야 되는 건 그냥 불변의 진실인데 이거는 당에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총선 때 막판에 보면 김준혁 의원과 양문석 의원을 맞아요. 공천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 두 분이 굉장히 구설이 엄청 많았어요. 그쵸. 근데 지금 아까 말씀했던 전재수 의원이 유일하게 부산에서 당선된 것도 당시 여론조사만 했을 때는 한 6, 7석 민주당에서 가져간다 했는데 막판에 이분들 이제 좀 조금 뭐 구설이 있는 분들을 공천함으로써 PK가 결집했다. 뭐 물론 다른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한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약간 민주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번 재보궐에 김용 부원장을 공천을 했었을 때 다른 지역에 뭐
유리한 지역의 공천이야 되겠지만은 다른 지역 선거에 영향을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런 말은 좀 그런데 그 한 4.5일 영남에 가 있으면 저희가 캠페인을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뉴스를 뭐 그 지역 출마하는 후보들 검색해서 그렇진 않지. 하진 않아요. 뭐 김경수, 다 김부겸, 중앙뉴스 보고 있지. 그렇죠. 네. 식당에 가면 중앙뉴스 보고 있고 네. 아니면은 그 무슨 속보 같은 거 이렇게 보고 그렇지. 그러거든요. 네. 그 속보에 국민의힘이 달걸할 만한 뉴스가 없기 때문에 결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공천 그렇게 했을 때 밑에 무슨 크게 영향이 줄 거냐 이거 질문인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계속하면은 영향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매듭이 지금 지어지지 않은 갈등 상황이 계속 대치되는데 김용 전 부위원장이 만약에 공천을 받는다. 그럼 저는 그것 때문에도 판세에 영향을 준다고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냐면, 게 왜냐면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저 오랜만에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왜냐면 1심, 2심에서 우리가 요즘 뭐 워낙 이게 중범죄범들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뭐 공소 취소하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좀 둔감해진 게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서 법을 보면서 징역 5년을 1심, 2심을 준다는 게 그게 상당히 큰 죄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대법원 가서 그냥 무죄 될 거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신 승리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을 출마를 시킨다? 이거를 국민들이 모를 것 같아요. 양문석 의원도 지금 결국에는 지금 뭐 제복을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표심에 이제 반영이 될 거다라고 좀 그러니까 생각을 제가 해요. 해법 하나만 드릴게요. 아니 먼저 듣고. 먼저 듣고. 예. 맞는데 그래서 제가 그 뭐 그분들 생각은 그분들 생각이고 보편 유권자들은 그렇게 평가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맞는데 이게 다시 판세로 넘어갔을 때 왜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냐면 국민의힘에서 정진석 출마시킨다고 하거든요. 저는 바로 그렇게 되면 바로 정진석 뭐 재판 받고 있는 거 있어요? 지금?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정진석이라는 네.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정진석이 윤석열 비서실장이었지 않습니까? 계엄할 때까지도 계속 그런 사람을 출마시킨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법리가 어떻고 기소된 상황이고 그리고 재판이 어떻고 1심이 어떻고 따지겠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김용 부원장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할 텐데 일단은 정진석은 거기 안에서 그 여론조사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뭐 돌려봐서 뭐 얘기가 나오면 나올 거고 제가 아직 그 해법을 드린다는 거. 그 김용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고 선거에 보낼 수 있는 해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김용 씨가 일단 상고 취하를 해요. 그럼 교도소를 바로 들어가겠죠. 상고 취 확정이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린이날 사면, 어린이날 특사 혹은 아니면 하여튼- 석가탄신일 특사를 해서 하여튼- 다시 나와. 쓸데없는 얘기인데 아니 왜? 그럼요. 조국 사면한 것처럼. 그 실패 예. 사례가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김태우죠. 봤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쓸데없는 네.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부적절하게 유권자들이 볼 거다까지는 오케이인데 거기서 판세로 넘어가면 상대평가가 되잖아요. 그쪽 당에서는 그러니까 정진석 한다는 독인 얘기를 하는 개gin이다? 거죠. 독인 개긴으로 간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 당에서 공천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지금 엄청 잘 돼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판세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약간 두 분이서 정진석과 김용은 아예 판단의 기초가 다르죠. 저희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을 재판시키냐 간에 안 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건 우리 생각이 윤석열 뭐 그 정권과 관련 있는 사람이 나가냐 안 나가냐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박민식 장관도 북구가 왜 출마하고 뭐 이런 건데 관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용 부원장이 뭐 억울하다 그거는 김용 부원장 생각이고 유권자는 그렇게 평가 안 할 거라고 말했듯이 그건 강대규 변호사님 생각이고 그건 우리 생각인 거지. 시민 생각을 다를 시민들은 정진석 아니 근데 그 전 실장이 12.3 때까지도 비서실장 하다가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 그걸 다시 국민의힘에서 출마시키는 즉시 똔똔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소는 안 돼 있어. 기소돼 있을걸요? 기소는 안 돼 있는 걸로. 재판 확인 한번 받는 해볼게. 장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면 조사는 이루어졌는데 네. 기소가 되지는 않았던 걸로 네, 기억나고. 혐의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예. 근데 하여튼 뭐 정진석 근데 국민의힘의 딜레마가 뭐냐면 그렇다고 거기에 다른 사람 내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 부여 청양이잖아요. 네. 예, 그거를 왜 유권자가 대안을 알아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일단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제가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 지역구가
참 내보낼 사람이 없다는 게 두 분이서 너무 오랜 맞아, 기간 오래 동안 그거 했어. 두 분이서 경쟁을 많이 해와서 이 뒤에 아니 이어온 사람이 그게 없어. 저희가 부산 북구압에 처해 있는 딜레마인데 대안이 없으니까 하정우 나오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왜 유권자가 고려해야 되냐는 얘기죠. 지금 다른 공천 같은 것도 대안이 있는데도 날려버리잖아요. 심지어는 대구 대안인데 난리잖아요. 여론조사 제일 많이 나온 사람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충주 조길령 날아가잖아요.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은데 그래서 공관위원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박덕훈 공관위원장.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정현 공관위원장 때 얘기고 네. 박덕훈 공관위원장은 그 당선 가능성을 기초로 해서 그걸 최대 요인으로 해서 공천을 그게 좀 했으면 정진석 좋겠다. 예. 전 의원이라니까. 예. 뭐 그렇게 당선 가능성을 예. 생각하면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제 봤을 때는 하원기 대변인 말처럼 이게 전국에 영향을 안 미치겠냐라고 예.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예, 다른 제가 봤을 때는 대책으로 긍정적인 영향은 예. 아니야.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부정이 근데- 크냐 안 크냐의 근데 문제인데 지방선거,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이다 보니까 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정진석 공천하자마자 나 같은 애들 방송 나와서 또 제낄 그렇지. 건데 뭐가 그러니까 영향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물어뜯을 거리가 아. 그 물어뜯었을 때 여러분들은 준비된 대답이 없어요. 네. 정진석 물어뜯었을 때 뭐- 여러분들은 내란 정당이다 이랬을 때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사과했다. 뭐 내란은 언제 종식되냐? 언제까지 내란 계엄을 한 지 480일이 지났다. 뭐 할 말 많죠. 그러면서 역으로 가는 건데 국민들이 그 얘기 때문에 더 피로감을 느낀다. 나는 심지어 서울시장 후보라는 사람이 서울시에 대한 얘기 안 하고 완전한 내란 정식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아. 역시 우리 국민의힘에서 대단들 하시다. 아니 서울시장인데 그것도 이제 도전하는 사람이 내란 정식 말고 뭐 슬로건이 없어? 나는 거기 깜짝 놀랐어요. 내란은 네, 대속범이 알겠습니다. 아니다.